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강원도는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시행합니다. 원주에서 이틀 새 1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이틀째, 오늘은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맞아 국제영화제의 갈 길과 발전 방안을 찾는 강릉 포럼이 열렸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자체들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전염병 안전지대라는 장점 속에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1.5, 2.5 단계가 추가된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강원은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부터는 전국 상황을 고려한 발생 추이에 따라 결정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운영 중단이 확대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등 중점 일반 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감염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숨어있는 확진자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원주시는 재개하기로 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7명이 추가된 데 이어 오늘도 연달아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10월 감염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이번 감염은 더 막막합니다. 봉산동 식당과 여주 라파엘의 집이라는 큰 줄기가 있었던 지난달 감염과 달리 발견되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절반은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됐고 나머지는 이들의 가족이다 보니 감염 경로를 특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이 60, 70대 고령이어서 기억을 더듬어 동선을 진술하는 기초조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감염된 지역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봉산동과 명륜동의 일가족, 호저면의 부부, 그밖에 태장동과 소초면, 봉산동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발견되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감염 양상이 복잡해진 건데 감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숨어있던 확진자들이 뒤늦게 검사를 받게 되면서 더 많이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원주시는 일단 확진자들의 역학조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지난번 140번 확진자에 이어 158번 확진자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걸로 확인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사업 재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무료 경로 식당 7곳과 경로당 452곳도 문을 여는 걸 보류했습니다. 또 재검사를 받고 있는 158번 확진자의 초등학생 손주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교의 전수검사도 이번 주말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릉 국제영화제가 상영 기간과 편수 모두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 역시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등 마찬가지 상황인데 팬데믹 시대 영화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들과 집행위원장들이 참석하는 국제 네트워크 포럼 행사인 강릉 포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포럼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영화제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 조직위원장 11명은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생존과 지속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영화제 상당수가 온 오프라인으로 결합해 열리는 데 대해 관객의 지평을 넓혀 새로운 관객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역시 영화제는 관객들이 모여 함께 관람하고 감독과 토론하는 기회라며 행사들이 사라진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You can never take the physical out of a festival. I mean, ultimately, at the end of the day, that's what a festival is about. It's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But of course, COVID has really forced people into the virtual world and to start thinking about what that means in their future. 전주와 부산, 부천 판타스틱 등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패널 6명은 직접 나와 코로나 시대 각자의 영화제 운영 방식을 전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극장 상영을 하되 심사위원과 영화 관계자만 참여하는 걸로 그리고 관계를 받지 않는 걸로 극장 상영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업체 왓챠하고 논의를 하면서 온라인 얘기를 좀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넷플릭스와 왓챠가 영화제를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 영화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준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느라 학부모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입니다. 불 꺼진 교실에는 어린이들이 앉아있던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후 늦게까지 23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던 곳이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던 전담사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돌봄교실을 다녔던 12명의 어린이 중 1명은 아무도 맡아줄 사람이 없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많은 교사들을 대신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돌봄교실에 투입하면 대체 근로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에 저촉됩니다. 결국 초등 돌봄교실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느라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대학생 같으신데? 네, 저는 저희 고모 아이들인데 고모 대신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는데 좀 지금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파업으로 강원도에서 돌봄교실을 열지 못한 학교는 65%에 달했습니다. 388개 초등 돌봄교실을 다니던 7,000명의 어린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280명의 돌봄 전담사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 돌봄특별법이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중단하며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파업을 기점으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초등 돌봄교실 파업이 오래전에 예고됐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감과 교장 등 학교 관리직을 대체 투입하는 것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동해안 일부 시군이 최근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나아지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 장려책을 쓰고 도시민들의 귀농 귀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녀 교육이나 직장을 찾아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내 일부 시군이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9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원주시가 211명, 강릉 151명, 속초 123명, 양양군 88명 등이 순 유입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인원보다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은 겁니다. 속초시는 7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해 8만 2천 명 선을 회복했고 양양군은 12년 만에 2만 8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동해시도 지난 4월부터 인구 증가세로 전환되며 9만 1,000명대 재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가 연결되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나아진 데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아토피 등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청정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속초시는 산, 바다, 호수의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청정 도시인 동시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지자체들은 유입된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 관광 산업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청년층 이탈을 방지하면서 하지만 삼척과 태백, 고성과 정선 등 인접 시군들은 여전히 인구 감소가 이어져 지역의 위기감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간결하고 소박한 유교 문화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한 강릉 향교 건축물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교육을 담당했던 서원과 향교, 서당문화재 2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는데 강릉 향교 명륜당과 강릉 향교 동무, 서무, 전랑이 포함됐습니다. 강릉 향교 명륜당은 전국 향교 명륜당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누각형 건물입니다. 또 강릉 향교 동무, 서무, 전랑은 이전이나 이축 없이 건립 당시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향교 건축의 전형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향교 대성전은 지난 1963년에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1980년 사북항쟁을 재조명한 라디오 드라마가 제작돼 방송됩니다. MBC 강원영동은 1980년 4월 정선 사북에서 탄광 노동자들이 벌인 노동항쟁을 재조명한 사북항쟁 40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 드라마 1980년 사북을 30부작으로 제작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8분 표준 FM 라디오를 통해 방송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